자, 오늘 늦었는데요. 자, 나스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TQQQ랑 SXL도 좀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 빠졌는데도 이 두 ETF의 입장이 좀 달라요. 그래서 TQQQ는 조금 좀 안 좋고요. 그다음에 속슬은 그나마 살짝 좋은 이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전체적인 지금 나스닥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한국 증시도 그렇고요. 그냥 큰 증시 시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냐. 지금 이란 전쟁이 유가 상승을 부추겨서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해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 방향, 제가 보는 뷰 이걸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나스닥이나 S&P 500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세배 레버리지는 진짜 이런 장에서는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요즘 세배 레버리지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는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흔들다가 아마도 저는 큰 조정 아니면 대폭락 이런 게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 그게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TQQQ나 속슬은 좀 높은 자리라서 제가 막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S&P 500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 보면은요. 덜컹덜컹하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시장도 뭐 그렇게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보면 QQQ는 근데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그렇게 많이 또 떨어진 것 같진 않아요. 이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7.6% 나스닥 100이 그다음에 S&P 500이 2.9%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세배 레버리지가 24%, TQQQ가 그다음에 SXL이 47%. 속슬이 진짜 이 변동성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됐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상황도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9천까지 갔던 코스피는 또 급락을 하면서 6,690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코스피는 진짜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지면서 또 레버리지 때문에 더 많이 하락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저는 이 코스피에 이렇게 지금 이 변동성에 조금 커버드 콜로 좀 대응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탑10 커버드 콜로 그냥 꾸준히 모아가면서 배당도 받고 또 배당 받은 거를 또 재투자해서 계속 이 변동성을 버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에서는 시원하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장세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흔들리고 있냐, 떨어질 것 같냐 이렇게 불안한 장세는요. 역시나 유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또 돌파했다가 살짝 눌렸거든요. 그다음에 WTI도 90이 넘었다가 살짝 눌렸는데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유가가 많이 올라오면은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가에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이란 전쟁이 계속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잖아요. 지금 여기 쭉 한번 읽어드리면 역사상 처음으로 이 홍해 두 개의 요충지가 동시에 이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홍해도 막혀 버렸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막혀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막혀 버리면서 유가에 큰 이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원래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지금 여기 어디죠? 사우디에서 얀부 회랑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해서 원래 이렇게 빼서 우회를 해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는 후티랑 그다음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세력들이 막아 버리면서 여기 우회로 간 것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뭐 봉쇄 구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타격을 입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요. 이제는 마음 먹고 이란이랑 예멘 후티가 이걸 압박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유가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를 하더라도 강하게 할 수는 없겠구나.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물가는 지금 이란 전쟁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었어요. 자, 지금 보면 이란 전쟁 시작 이후 가격 상승을 보면요. 황이 142% 올랐고요. 유럽 천연가스가 97%, 난방유가 62, 그다음에 제트연료가 44%, 디젤 38%, 휘발유 36%, 쌀 36%, WTI 원유 30%, 브렌트유 29%, 인산이질소 암모늄이 25%, 면화 23%, 밀 18%, 팜유 14% 이렇게 올랐다. 엄청나죠. 이렇게 오르면은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전쟁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 비용을 더 증액하자. 그렇게 해서 의회에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로 이제 또 전쟁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은 다시 국채를 찍어내겠죠. 그럼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10년 만기가요 4.7을 넘었어요. 그다음에 20년 만기가 5.2, 그다음에 30년도 5.2가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화까지도 망가지고 있거든요. 엔화가 164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와,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위험성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채가 오르면 왜 위험하냐? 그만큼 이자가 오르면요 상대적으로 이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줄어드는 거죠. 주식에 대한, 만약에 그냥 투자해도 4.7% 주면은 주식 위험성을 갖고 투자하는 것보다 이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30년 5.2%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이 더 커지고요. 10년물이 진짜 5%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위험 수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4.7도 이때부터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5% 넘어가고 최대 이제 대공황이 오면 7%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박살나는 거는 진짜 거의 시간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해서 빅테크 회사들이 캐펙스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모리를 갖고 AI 투자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지는데 그거를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의 이자가 이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오를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의 이런 규모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메모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업체들에게 타격을 주니까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조금 제가 해석이 너무 길어지는데요. 저는 금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금을 보려면은요, 이 미 국채 현황을 보거든요. 근데 세계 여러 나라들이 오히려 미 국채를 사진 않고 점점 이 규모를 줄여가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지금 보면 금이 이 준비 자산에서 미 국채 비율을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고요. 이제는 점점 더 이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조 달러 규모의 이 부채가 재융자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높은 금리로 찍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제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동안 의무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금이 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금리 인상까지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일본도 많이 망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측 차트인데요. 야, 이게 지금 일본 금리가 잘못하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많이 망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 진짜 무섭다. 이거 진짜 빚을 많이 늘리면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이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치솟는다고 하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이제 발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너무 요즘은 공격적으로, 제가 너무 겁을 주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무지성 투자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상관없겠죠. 오히려 떨어지는 게 더 기회다. 떨어지면 값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현금이 별로 없고 난 주식에 몰빵을 했다. 그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죠.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놔야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폴리마켓에서도 케미노 씨가 금리 인상을 26년에 몇 차례 할 것인가 이렇게 퍼센트를 보니까요. 2번 한다는 게 지금 36%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2번 가까이 할 수 있겠구나. 근데 2번 가까이 하면은요. 그때 제가 22년에 테이퍼링 하면서 금리 인상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때 했을 때 TQQQ랑 SOXL이요. 거의 80% 이상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정도 빠질 것인지 한번 이번에도 보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근데 금리 인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냐,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이 경제가 박살나고 그다음에 중간 선거까지도 포기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제 중간 선거를 포기하고 이런 것까지 할까?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전쟁을 더 크게 일으켜서 중간 선거를 그냥 어차피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망했다 생각하고 해버릴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전쟁 양상도 얘기해 드릴 텐데요. 미국이 진짜 이란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란이 보통 언론에서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
하고 이란이 이게 나쁘게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그다음에 홍해를 막아서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이란을 먼저 공격한 곳이 미국이잖아요. 냉정하게 따졌을 때 우리가 미국 편을 많이 쓰지만 냉정하게 따졌을 때 이 전쟁을 그냥 끝낼 수도 있고 지금 이 미국이 그냥 가버리면 후퇴를 해버리면 이 전쟁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휴전을 했다가 또 파기를 하고 또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애플이 지금 이번에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왜 급락을 했냐? 지금 보면 프리 캐시플로우도 이제는 마이너스가 됐어요. 야, 지금 보면 상장 회사로서 이제 처음으로 자유 현금 흐름이 이제 마이너스 된 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분기에 이 자본 지출이 450억 달러에 달했고요. 운영 활동에서 마이너스 390억 달러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만큼 캐펙스 투자가 많이 됐구나. 이 애플이 아니 알파벳이 죄송합니다. 구글이 이렇게 좋지 않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글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앞서 말했다시피 캐펙스 투자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 AI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모아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지금 보면은 막대한 뭐 차입금으로 힘들어질 것 같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는 결국에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AI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이런 그래프나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7% 빠지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무려 14.5%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글은 이 AI 투자를 위한 이 대규모의 자본 지출 확대가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2분기 마이너스 잉여 현금 흐름 있잖아요. 이거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AI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I가 과연 진짜 성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줄까? 이거는 좀 물음표이긴 하고 그다음에 중국 애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캐펙스 투자를 해야 되니까 반도체는 잘 갈 수밖에 없겠구나. 현재까지는 반도체는 강하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는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이쪽 종목들은 많이 안 빠지는 이유가 오히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TQQQ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게 뭐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이런 캐펙스 부담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TQQQ가 더 안 좋겠죠. 그리고 SOXL, 속슬은 캐펙스 투자에 들어가는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 그다음에 HBM 장비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이란 전쟁이 과연 이게 해결이 잘 될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 전쟁은 트럼프가 더 크게 이렇게 키운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미국이 그냥 이란을 놔두고 MOU 협정을 해서 그냥 간다? 그래도 이 호르무즈 해협은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한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이제는 중동 국가들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2년 뒤에는 이제는 핵까지 보유할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차피 벌어질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입장이죠. 그런 것까지 버리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제는 운명을 걸고 지상군까지 투입을 해서 승부를 봐야겠다. 지상군을 투입해서. 그러면 저는 더 큰 미국의 패배가 확정될 것이다. 저는 이란 전쟁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 예전에 그걸 예상했던 교수님 의견도 말씀드리고 제 의견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미국의 패배가 거의 확실시 될 거다. 미리 이란 전쟁 일어날 때부터 그 결과를 말씀드렸죠. 근데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대로 가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적당한 패배를 하고 오는 것인가. 미국이 그 전쟁을 무조건 승리만 한 거 아닙니다. 아프간 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에는 그냥 진짜 패배를 하고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란 전쟁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서 계속 물을 타고 계속 들어가고 더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 손실을 확정을 해야
나중에 이제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손실 확정이 싫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부를 보겠다 해서 더 많은 이런 병력을 투입을 하지만 결국은 이 상황에서 저는 성공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 저런 저기 지형이 지금 엄청나게 좋지 않고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이란의 이런 기술도 비대칭 전력도 진짜 이 미국이 들어가기에 쉽지 않거든요. 저거는 이란 홈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전쟁이 더 지지부진해지든 화끈하게 지상군이 들어가서 더 크게 판이 벌어지든 어찌 됐든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이란 전쟁은 좀 더 자세하게 할 때는 금이랑 이렇게 해서 더 자세하게 봐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이쪽도 결국엔 딥시크나 중국 애들이 따라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미국만 이렇게 혼자 독주할 줄 알았는데 중국 애들이 가성비로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캐펙스 투자나 이런 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윤으로 다가올지 이것도 조금 의문인 건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 창신 메모리가 CXMT죠. 이게 이제는 27일 커청판에 상장을 하거든요. 여기서 12.5조 원이 조달된다. 그래서 이쪽 중국의 이제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도 커지면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아니면 마이크론 이쪽에 투자했던 자금들도 이쪽 이제 중국에도 점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 증시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이 IPO 경쟁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돈이 나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큰 상승이 좀 이쪽으로 빠지면서 나스닥이나 S&P 500이 크게 상승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변수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은요 지금 보면 가격이 떨어지든 오르든 큰 손 이 중국은 계속 금 수입량을 최고치로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진짜 이런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 이런 금융 전쟁까지도 중국이 준비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큰 변화가 뭔가 올 것 같으니까 24일부터 또 이제는 중국이 이 개인 간의 이런 종이 금 거래, 그러니까 금융 금 거래 이런 거를 차단한다고 하거든요. 실물 금 거래를 위주로 하도록.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봤을 때 뭔가 큰 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세배 레버리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황을 한번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제가 시간이 좀 남으면은 이런 시황도 가끔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